일단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숨이 좀 턱 막히는 다음 주엔 뭐 해야 되지? 어차피 이게 바뀔 것 같진 않은데 나도 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를 몇 달 동안 패닉 상태에 빠뜨린 세 번째 이유가 사실 바로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오프 코스모폴리탄 프리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아마 제 활동기간 역사상 제일 길게 휴식 기간을 가져간 것 같은데요. 뭐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1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이제 2월부터는 일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많이 심적으로 힘들고 어제 차에 치이기까지 그래서 치료도 받고 이제 스스로도 많이 좀 힐링이 된 것 같아가지고 준비가 된 것 같아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퇴사를 한 이유와 진로 고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영상 뒤쪽에 퇴사 브이로그도 있으니까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사를 하게 된 이유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 직장을 퇴사할 때랑 같은 이유였어요. 더 이상 이 회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판단이 딱 들 때는 그게 약간 퇴사에 있어서 저희 지표예요. 일단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회사랑 생각하는 방향이랑 좀 맞지 않았어요. 저는 콘텐츠 마케터로서 좀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었지만 회사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그쪽은 아니고 약간 게시글 공지라든지 좀 단순 발행하는 콘텐츠들이 많이 필요했고, 애초에 유튜브 하다가 입사한 이유가 딱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콘텐츠 메이킹에 대해서 조금 배워나가 보고 싶다.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좀 더 크게 해보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들과 같이 팀워크로 일을 해보고 싶다가 이유였는데, 그 두 가지 모두 할 수 없었어요. 저 혼자 약간 작업하는 일이 되게 많았고 그냥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저는 맞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1년 해봤으니까 또 약간 쳇바퀴 돌듯이 업무가 또 주어지기도 하니까 일요일 오후부터 숨이 좀 턱 막히는 그런 시츄에이션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음 주엔 뭐 해야 되지? 어차피 이게 바뀔 것 같진 않은데 나도 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무수히 느끼면서 저도 사실 작년 11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의지하던 친구들이 줄퇴사를 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10월, 11월, 12월 저랑 친했던 친구들이 하나, 둘, 셋 다 나가면서 말할 일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심지어 이제 은하님은 같이 맨날 운동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그런 진짜 내 애착 인간이었는데,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세 명이 연속으로 나가니 저도 정신적으로 타격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몇 달 동안 패닉 상태에 빠뜨린 세 번째 이유가 사실 바로 직무 적합성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는 해외 영업 사원이었잖아요. 중화시장을 담당하는. 그러다가 유튜브 전업을 3년 동안 하고 이제 컨텐츠 마케터로 직무 전환을 한 건데, 이 직무가 나에게 맞는가? 일단 영업과 마케팅 직무 자체가 특성이 좀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영업은 돈을 벌어오는 부서, 마케팅은 돈을 써대는 부서, 그리고 이제 영업은 랭귀지 스킬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영업 스킬, 그리고 약간 외적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은 기획력이랑 약간의 디자인 능력도 필요하고, 사실 디자인이 주가 같진 않는데 이 회사에서는 디자인이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안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특성이 너무나 다른 이 두 가지 직무를 이제 해보면서, 사실 1번 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 마케팅의 직무는 여기서 못했지만 그래도 마케터라는 그 맛을 한번 보긴 봤잖아요. 근데 내가 과연 이 컨텐츠 마케팅을 평생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진짜 들기 시작했어요. 약간 컨텐츠 마케터가 아니라 나는 PD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직할 공고를 막 찾아보는데 이제 키워드를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해외 휴거? PD? 컨텐츠 마케터? 막 그러니까 뭐 너무 그냥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회사 생활 하면서 제일 약간 내가 쓸모가 있었다고 느꼈던 부분이 딱히 없었어요, 사실. 돌이켜보면 야근하려고 서브웨이 갔는데 주문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중국인을 중국어로 도와줬던 그 순간이 난 내 스스로가 제일 1년 회사 생활하면서 제일 뿌듯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걸 보면 나는 언어를 진짜 사용하는 직무를 쓰긴 해야 되는데
콘텐츠 만들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 것도 재밌긴 하지만 그건 내 채널에서 하면 되잖아. 모르겠는 거야. 다시 해외 영업직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해놓은 언어도 많고 영어, 중국어를 하다 보니까 언어라는 거를 내 인생에서 떼놓을 수가 있을까? 평생을 바쳤는데. 그리고 언어를 못하는 게 아니야. 잘해. 잘하다 보니까 아까운 거지. 근데 콘텐츠 마케터 PD 쪽으로 가서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을까? 이제 거의 완전 인생의 무슨 갈림길 앞에 와 있는 것 같고 지금 해외 영업 2년, 콘텐츠 마케터 1년 이러다 보니까 스펙도 너무 중구난방해가지고 재취업이 될까도 고민이 되고 이제 주변 친구들 보면 한 직무 최소한 아니면 한 회사에서 쭉 해가지고 이제 5에서 7년 차 이렇게 되어 가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본인만의 탄탄한 커리어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것 찍금 저것 찍금 요것 찍금 부모님도 싫어해. 내가 4대 보험 받지 않는 상황을 싫어해. 지지도 못 받아 집에서. 다 조금씩 못하지도 않고 막 엄청 좀 특출난 거 있는 것 같긴 한데 막 약간 다재다능한 게 저주받은 느낌인 거예요. 다 재밌어. 다 하고 싶어. 근데 한 개밖에 못해. 몸은 시간이 없어. 뭐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지금 상황에서 회사 잘리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거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너가 가진 그 재능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맞긴 한데 그냥 나는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느꼈던 거는 직무별로 받는 대우도 다르고 퇴사하면서 인사 담당자님이 저한테 연봉을 깎고 재취업을 해보라고 했어요. 이게 좀 충격이었거든요. 일단 이거 조금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는 직무별로 연봉이 다르다는 거를 몰랐어요. 내가 이전에 들어갔던 그 중견기업은 이제 호봉제였기 때문에 그냥 입사 연도만 같으면 호봉이 다 같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그런 게 아닌 데가 많은가 봐? 일단 영업 직군이 제일 높았다는 거를 알게 됐고 저는 제일 높은 직군에 있다가 마케터로 옮기면서 거의 엄청 많이 깎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또 깎아라? 이건 그래서 나는 너무 충격이 컸어요. 막 광고 에이전시 출신 친구들이 열정페이를 받아가면서도 윌링리하게 일을 할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아니 이걸 이 돈 받고 어떻게 살지? 그럼 돈을 많이 벌려면 영업 직군이 결국 짱인 건가? 그래서 영업이랑 마케터랑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너 여기서 뭐 어딜 데려갑니까? 연봉이. 이미 많이 깎았었어요. 안 돼. 이건 진짜 안 돼. 회사에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너무 외로웠거든요. 혼자 채널을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 위쪽에 사는 친구도 없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되게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거의 20년 지기 친구도 지금 도보 5분 거리에 이사를 왔고 친구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전처럼 또 그렇게 혼자 외로울 것 같지는 않긴 하단 말이야. 근데 또 모르겠어요. 그 3년 동안 불확실한 그 시장을 나 혼자 개척해 나갈 때 그 고독함을 내가 또 견딜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번에는 그 전처럼 외롭지 않을 수 있을까? 아 맞다. 그리고 제 구독자님이 여기 위층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놀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아진 건 팩트야. 수빈이 보고 있니? 그래서 사실 그 고민이 진짜 많았고 왜 한국인도 쉬면 병나잖아. 그래서 갑자기 주어진 자유에 어쩔 줄 모르겠고 그리고 올해 사회적으로 너무 피폐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 중에 한 명은 저는 몇 번 뵌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저도 덩달아서 많이 우울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2월부터 한 달 동안은 진짜 그냥 치료하고 마음 좀 추스리고 고민하고 책 읽고 운동 거의 안 했어요. 다이어트도 안 했어. 키가 살쪘지. 그러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그렇게 고민하면서 나름의 진로? 방향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올해는 그 전업 유튜버를 하면서 미뤄왔던 영어 채널 및 영어 과외를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언어를 너무 사랑하고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진짜 너무 자신 있고 작년에 7년 전에 저한테 과외 받았던 분이 카톡이 왔어요. 7년 전에 했던 그 방법으로 과외를 하면 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연락드리게 됐다고. 그래서 과외를 문의를 주셨던 거 보면은 그 방법이 맞고 그리고 그 방법대로
지금까지도 과외는 계속 하고 있었고 그 과외생들도 단기간에 정말 큰 효과가 있었고 그런데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 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지 못했고 한 번쯤은 나도 강사가 되고 싶었고 이 강사의 길도 저희 집에서는 지지해주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사촌 오빠들이 너는 말을 잘하니까 강사 같은 거 해도 너무 잘 어울리겠다라고 했을 때 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무조건 회사 기업에 들어가야지만 약간 뭐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전형적인 부모님이다 보니 사촌 오빠한테 헛소리 하지 말라고 애한테 헛바람 불어넣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요. 나도 많이 아쉬웠나 봐. 그래서 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채널을 만들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미루지 않으려고요. 제 이 영상이 아직까지 막 질문 댓글 달리고 조회수도 아주 짱짱하고 과외도 아직까지 수요가 있는 거 보면은 저만의 방법으로 영어 콘텐츠들을 만들어보는 것도 또 영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제 빅픽처는 딱 이렇게입니다. 살도 지금 겁내 많이 쪄가지고 뺄 게 한 천지요. 컨텐츠들 풍년이에요 아마도. 이렇게 뭔가 회사를 다니지 않고 또 다시 개인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만큼 제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컨텐츠 업로드 주기도 조금 줄여보고 다양화해보고 그리고 시간을 잘 활용해서 부족했던 부분들 내적으로 외적으로 지적으로 한번 갖고 가는 시기를 2025년에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영어 관련해서 뭐 이런 컨텐츠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DM이나 댓글 주시고요. 시작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2025년 인정합니다. 그 연초에 액땜 시기한 것 같아요. 진짜로. 퇴사를 하고 한없이 사람이 작아지고 뭔가 다 회피하고 싶어지고 고민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 카메라 앞에 설 자신이 없었고 주변 환경도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은 거의 연락도 많이 차단하면서 치료와 고민, 고뇌 그냥 정말 제 스스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냥 내 스스로를 카메라에 담는 게 싫더라고요. 얼굴 보기도 싫고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지금도 걱정이 많고 불안전합니다. 하지만 용기 내서 카메라 앞에 나와봤어요. 머리도 옛날 스타일로 초심 되찾기.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몰랐어요. 내 콘텐츠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길에서도 되게 많이 알아보시고 그리고 최근에 인스타도 다시 F45 범계 엠베서더가 되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제 또 많이 반겨주시고 하는 거 보고 되게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되게 많이 고마웠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많을 줄 몰랐고 약간 뭐 K-외동 겸 장녀 뭐 해가지고 뭔가 독고다이 약간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친구도 그렇게 많이 없고 어딜 가나 메인스트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늘 딴 거 하고 막 소수 가는 길을 걷고 소수 인원과 어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8만이라는 숫자를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주위에 이렇게 착하고 예쁘고 귀엽고 열심히 사는 구독자들이 내 곁에 이렇게 다 있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닌데 왜 자꾸 늘 혼자라고 생각했을까? 뭔가 제 안에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못한 무언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는 좀 극복해내 보려고요. 뭐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긴 한데 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되게 큰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여튼 엄청 용기 내서 카메라 앞에 다시 섰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다시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영상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엔딩 멘트 뭐지? 오늘도 결점 없는 하루 보내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거부 코스모폴리탄 프레야입니다. 네, 영상 처음부터 말이 좀 없었죠? 오늘 해피 뉴 이어 by the way. 해피 뉴 이어인데 이렇게 마음 무거운 해피 뉴 이어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약간 말할 기분이 좀 아니었어가지고 조용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신년 계획 좀 세우셨나요? 저는 어느새부턴가 연말 연초 컨텐츠를 안 찍기 시작했는데 뭐 찍어도 지키는 적이 거의 단 한 번도 없더라고. 그래서 연말 되면 또 올해 하고 또 반성하는 의미로 또 한 1년을 마무리하는 게 싫어가지고 아예 아싸리 그냥 계획이라는 걸 세워놓지 말자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약간 목표라는 게 세우면은 약간 순간적으로 내가 되게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길게 봤을 때 나한테 그렇게 뭐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마음이 무거운 신년이냐? 전 영상 엔딩에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고민이 많네요. 고민이 많아요. 특히 진로 쪽에 있어서. 주변의 친구들도 반반인 것 같아요. 한 직장, 한 직무를 쭉 밀고 지금 거의 한 7년차, 5년차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친구가 이제 전문성이 있는 반면 나는 32살이 될 때까지 뭘 했는가. 26에 올라와서 해외 영업사원으로 2년을 보냈고 전업 유튜버로 3년을 보냈고 컨텐츠 마케터로 또 1년을 보냈고 스펙이 약간 중구난방인 거야. 그런데 또 못 해본 건 또 많아. 나는 또 약간 교육자의 길도 가고 싶고 나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난 내가 나이 30 먹을 때까지 진로 고민을 아직까지 하고 있을 줄 잘 몰랐어. 뭔가 나만의 스페셜티를 한 개 만들어가지고 지금쯤은 인생의 방향을 좀 확실하게 잡아놨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은 지금 이직할 곳을 걸어놓지 않고 다 퇴사를 했어요. 또 퇴근하고 준비하자니 유튜브 할 시간도 없는데 언제 또 포트폴리오 만들고 이력서 쓰고 그런데 또 어학 공부도 하고 싶어. 경제살롱에서 경제 공부하는 그 시절 너무 그리워. 책 한 권 읽을 여유가 안 나온다는 게 변명이 아니라 진짜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120세 시대라는데 난 언제쯤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 물론 내가 해온 이 모든 것들이 뭐 헛된 경험은 아니죠. 저는 그 말 되게 좋아해요.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 그게 쓸데없어 보이지면서도 늘 배울 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하고 먹고 살지? 그 고민이 연말부터 진짜 너무 심하게 들어서 연말에 뭐 노는 게 노는 것 같지가 않고 이 시간에 지금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게 더 나으려나? 유튜브 하나도 편집 더 하는 게 더 많던 것 같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없지? 회사에 출근하고도 그 느낌 알아요? 더 이상 내가 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출근에 대한 공포감이 밀려오는 거. 오늘은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맞나? 그래도 이제 늘 할 일은 있죠.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이냐 이거야. 내 커리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몇 분은 그래도 무슨 말인지 공감되지 않을까요? 회사에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여러분들도 진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다 우리 나이 또래 같은데 각자 고민이 있으면은 댓글로 나눠보는 것도 좋을지도? 그러면은 지금 빨리 편집하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내일을 위해서 빨리 잡으러 할게요. 안녕. 자, 영월 어머나 해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님 꽃길을 위해서 내가 오늘 쏩니다. 아니 나는 꽃질을 하고 있어. 자 다시 해봐요. 잘 먹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갑시다.
웬일이지? 언니. 짠. 술 두 가지 있어. 다음에 사자. 또 생각이 난 게 이게 너무 귀여운데? 가방보다 더 큰 거 봐. 가방 형태 봐. 아, 이건 아 근데 부들부들하다 근데. 귀여워. 아 심한데? 아 잠깐만. 이게 뭐야? 여기 불타고. 아 그러니까 한 잔만 안 먹었잖아요. 아 그만큼 은하님이랑 술 마시니까 즐겼다는 그런 모멘트지. 말도 안 나오네. 참고로 하라고 했거든요. 네.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대표님. 언제 당했는데? 해병대 병 1264기입니다. 누구예요? 아 영상? 네, 그리고 그 부산에서 저 기억하신 분 감사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네. 다 해야지. 오, 바디 클렌저랑 오 좋아. 세련된 그 막 러시아에서 그 털옷에 입고 치와와 들고 다니는 그런 아줌마들의 그 냄새. 좋은 거야? 당연하죠. 그 진짜 누가 봐도 진짜 세련되고 강한. 러시아의 아줌마들이 치와와로 많이 들고 다녀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 한켠이 아려요. 후련하면서도. 인스타에 작년에 오늘 이렇게 막 뜨는데 작년쯤에 난 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더라고. 그래가지고 1년 안에도 이렇게 변동이 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올 1년은 또 어떤 모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선물도 받고 다 인사도 하고 시원섭섭하지만 난 또 다른 길을 찾아 떠납니다. 안녕. 수 있습니다. 기본 환급금의 최대 10%. 이거는 충전기고 이거는 대신에 이제 저는 그때 모든 게 다 나왔을 테니까 그거 필요하신 서류 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필요한 게 서류 드릴게요. 다 된 건가요? 네, 다 됐죠. 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글쎄요. 얘들로 왔어요. 얘는 또 누구 건데? 원래 이거 세랑님 건데 아, 세랑님 거였어요. 유물로 제가 갖고 있다가 이제 제가 가져갑니다. 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돼버렸어.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젤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퇴사했네요. 이전 퇴사는 참 당차게 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지 무섭기도 하고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싶기도 하고 눈 너무 많이 온다. 얼른 기가합시다. 그 지옥철 1시간 반씩 안 타도 되는 건 좋네. 그래도 어깨를 오래